자, 그러면 지금 개성연락사무소를 열어가지고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 일을 하지 않았나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성연락사무소 비용을, 개보수 비용을 황당하게 100억가량 책정을 했다는 것은 그 돈이 북한 측에 전달되어져서 개성공단을 여는 데 대한 일종의 서로 협조 비용으로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세 발의 피고요. 국정원의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그 전부 특수활동비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북한에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권 하에서는 아마 상당한 부분이 감추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권에서 밝힌 거라도 어떻게 썼고 얼마나 전달되어졌고 세부 내역은 어떤지를 알아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그러면 개성공단을 열기로 작정을 하고 밀어붙여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밀어붙여서 질려서 손을 떼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동아일보 보면 불가역적 남북 교류를 다지는 문재인, 정부 미국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풀면 경제에 해로울 거라고 하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그냥 밀어붙이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이 진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미국은 너네들이 그랬다가는 그냥 안 둔다,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대립선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이 불가역적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 불가역적 남북 교류라는 말은 솔직히 언론이 겁이 나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불가역적 남북 지원이지요. 대북 지원이죠. 대북 지원. 그거 왜 그러냐?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서 돈을 주는 문제를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미국이 지랄거리거나 말거나 그냥 밀어붙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미친 사람이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는 가능한 일이지 정상인한테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 아파트 표준 공사 단가비가, 표준 건축비가 600만 원, 이것도 엄청난 거품이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350만 원만 해도 아파트 짓는다 합니다. 그런데 남북연락사무소 평당 수리비가 583만 원이죠.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최고급 한 50억, 100억짜리 최고급 주상복합을 지어도 정말 이 돈으로는 짓고도 남을 돈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돕기 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불가역적은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하겠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미북 협상과는 별도로 미북 협상이 안 되더라도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한다라는 핑계 하에 한마디로 대북 지원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밀어붙여 버리겠다. 유럽 가서 왕따 되고 빰 맞고 오더만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살짝 맛이 가서 못 먹어도 고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고스톱 옛날에 제가 좀 쳤어요. 좀 잘 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잘 치다가 나중에 어디서 좀 막판에 당하는 거 하면 좀 따면 이제 그때부터는 쓰리고 피박을 세워버려서 한 방에 판을 끝내려고 이제 고를 못 먹어도 고를 자꾸 부르다가
이제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이제는 완전히 못 먹어도 고라고 이후에 벌어질 후유증이나 충격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게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경제, 외교, 종교 등 북한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다 도와주겠다. 그걸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안을 이제는 우리가 넘나들면서 철조망을 하나 쳐놓고 넘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처음에는 철조망을 들어서 밑으로 기어서 넘어가고 나중에는 벌려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뛰어서 넘어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철조망이 흔들흔들해지면 어쩝니까? 이제는 철조망 사이에 있는 이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철조망을 이제는 밟아가지고 바닥에 이제 거의 가라앉히고 나중에는 벤치 갖고 와서 다 뚫어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쳐놓은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는 대북 제재의 철조망을 문 정권은 그걸 넘나들면서 없애버리겠다. 처음부터 길이 있었느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면 그게 길이다. 이제 이런 정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핑계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깨고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돈을 처먹이는데 대화 테이블을 깨겠어요? 이 문바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니 거지를 보고 매일 내한테 찾아오면 니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어느 거지가 안 오겠습니까? 거의 거지 천국이 되어버리겠죠. 지금 똑같은 소리를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하면서 거기에 평양선언까지 설정 넣어서 거기에는 남북이 무슨 철도 도로 착공식 한다 이랬지만 뭐 양묘장도 설정 넣었고 그래서 결국 철도 도로 착공과 양묘장 개설까지도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들어가는 문제는 없다고 착공하는데 돈 들어가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세상에 어디에 착공식 해놓고 공사를 우리가 해주기로 했는데 공사를 안 하는 착공식이 어디 있어요? 일단 착공식만 하자. 이 정권의 특유의 수법이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류 치정극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 이쁜 처자를 어떻게 좀 해볼라 할 때 너무 피곤하다. 저기 좀 모텔에 여간에 들어가기만 하자. 안 된다. 가서 그냥 잠깐 자기만 하자. 옷도 벗지 말고 손만 잡고 자자. 그러게 꼬덕이고 꼬덕이면 여자도 또 몰라서 들으겠습니까? 지 체면 때문에 그런 척하고 알면서도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뭐 손만 잡고 자집니까?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번에 뭐라 했으면 미국 가서요? 종전선은 그냥 양념이다. 양념 살살 뿌려갖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에 씻어서 다시 고기는 원상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 북한 종전선언에도 유엔사 해체 안 하고 미군 철수 주장 안 한다. 일단 해보시고 맛없으면 돈 안 내도 돼. 옛날에 보면 수박 장수들이 길에서 수박을 한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사도 된다는데 한번 보세요. 멀쩡한 수박에 식히지도 않았는데 삼각형을 내가 떼가고 미깁니다. 맛있을 때도 있지만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멍 뚫어 놓은 걸 안 사간다 하면 맞을까봐 겁이 나서 사잖아요. 지금 똑같은 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자, 종전선언 물리면 돼.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종전선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유엔사고 DMZ 뜨고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군이 있기가 껄끄러워지게 되고 종북들이 다 나가라고 기어 나가라고 할 건데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 매일 지랄들인데 일단 종전선언 한번 해보기나 해. 그러다가 이제 뭐랍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꼭 대통령 사이에 안 해도 된다. 장관급으로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요. 거의 동네에서 옛날에 숱하게 많던 야바이꾼들. 그 사람들 요즘 다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라져버린 야바이꾼들처럼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고달파도 앞으로 한 3년 뒤에는 지금 대북 야바이꾼들이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너무 쓸 필요가 없어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니 황장수 당신도 궁극적으로 이길 거니 투쟁하면 된다.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말을 하는데 그거 쓰는 당신 내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앞으로 글도 달지 말고 들어오지도 말아요. 희망 회로를 돌리다니요. 이제 끝났다고요? 끝났으면 집구석에 가서 청산가루를 먹고 죽든지 굶어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하면 되지. 무슨 희망 회로를 돌려요? 저는 세상을 비관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 낙관적으로 보거나 북한을 폭격을 해서 트럼프가 구해줄 거라거나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지극히 현실론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치한 삼류 정권의 이런 수법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제정신 차리고 지지율 30%만 내면 끝나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하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다니요. 그거는 딴 동네에서 다 잘 될 거다. 폭격해서 한 방에 끝낼 거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끝내기로 되어 있다. 트럼프가 전지전능하다. 그런 데 가서 그런 말을 하고 나한테 와서는 그런 말 하지 마요. 종전선언을 정상끼리가 아닌 실무자급에서 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들이요. A 하다가 안 되면 B로, B 하다가 안 되면 C로 정말 지저분할 만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에 서명을 하고 거창하게 식도하고 하려 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도 내년 초에 하자고 썩 밀어요. 내년 초에 가면 되겠어요? 비핵화 이전에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필요 없다. 폼페이오하고 강경화하고 북한에 무슨 김영철이하고 하면 되지 않게 이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나 안 되면 더 낮춰서 미국 합참의장, 한국 합참의장, 북한의 인민군 무슨 대장 이렇게 모여서 하자. 과거에 휴전협정도 그 선에서 하지 않았느냐. 클라크 장군, 팽덕화, 김일성이 했으니 종전선언도 그 선에서 하자. 이제 고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서명을 하고 주 정상들이 최종 서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부동산 전부 개발한다고 이렇게 할 때 MOU 하나만 해주면 이제 됩니다 하고 찾아다니는 꾼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 어디 가가지고 땅 주인하고 MOU 하나 맺으면 그거 들고 어디 캐피탈이나 가서 땅값의 10%만 몇 달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돌려줄게 하면서 딱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정식 계약 안 해도 된다. MOU만 하나 좀 내주라. 지금 이 정권이 그런 부동산 투기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실무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모여서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똑뻑을 친다.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청와대고 청와대 대변인이고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보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두꺼운 자들이. 자, 종전선언이 하나의 모멘텀이 돼 남북미가 이렇게 이 속도를 내면 더 좋지 않냐. 그러다 보면 미북 정상회담도 되고 이러니 실무선에서 먼저 하자. 선언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어느 급에서 하느냐가 뭐 중요하냐. 선택지는 많다 이러면서 어제 정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에 열리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가능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종전선언의 급을 낮춰서 실무급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전협정도 처음에는 유엔 수석대표 해리선 중장과
북한 수석 대표 남일이 먼저 하고 이후에 클라크와 김일성, 팽덕화가 최종 서명했으니까 자, 머리 굴리는 거 하고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전선언을 얼렁뚱땅 해놓고는 그 핑계를 대고 북한에 돈 주려고 퍼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이런 꼼수와 문재인이 물러받은 이런 이 다중장치 구상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국제무대 데뷔를 시키기 위한 계획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이 프로덕션 차린 것 같아요. 김정은이 기획사의 사장이 문재인인 겁니다. 기획사의 PD가 문정인이고 기획사의 매니저가 임종석이고 지금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척 쇼만 하면 아세안이 운영하는 여러 회의에 김정은이를 참석시키고 북한과 양자 교류를 시키고 국제기구에 데려나가고 서울에도 데려오고 이 쇼를 해서 북한이 외톨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도 하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리 되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 생 양아치 조폭을 데리고 얘를 밥도 먹이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 집 저 집에서 안아주면 얘가 사람이 될 거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또라이가 데리고 다녀요. 그럼 얘가 다니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게마다 가면서 집집마다 가면 이 집에는 돈이 얼마 있겠다. 이 집에는 수입이 얼마 들어오겠다. 요거 계산해서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 될 놈은 데리고 다닌다고 국제무대에 대비시키면 이제 국제적 강도가 되는 겁니다. 핵 있겠다. ICBM 있겠다. 중단거리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겠다. 자, 사정거리별로 그 집으로 하나 보낼게. 얼마 낼래?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산가족 상봉하니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하니 이런 것도 자꾸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북한이 사람이 될 거다라는 순수한 가정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이 순수해서 북한을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뻥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 다 알아요. 일단 좀 바보인 척하고 저질러 버려야 순진해서 그냥 민족 간의 평화에 대한 열망 때문인 척하고 저질러 버려야 미국이 뭐라 해도 나는 순수함으로 그랬는데 나 당했네 이러면서 북한한테 해줄 거 다 해줘 버리려고 일부러 순수한 척 위약을 윗선이라 해야 되나?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문재인이 먹히겠느냐? 지금까지 문재인의 꼼수가 잠깐은 미국을 속여 먹였겠지만은 먹힌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보고 좀 당하는 것 같아도 체면 때문에 응해줍니다. 그렇다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부터는 딱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조져버립니다. 지금 매뉴얼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혼자만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수잔 썬턴 얼마 전까지 동아태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 북한은 협상에서 파트너를 분열시키는 달인임을 증명했고 한미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김정은이는 양자를 떼어놓는 역할을 끊임없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매우 해로운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미국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계속 북한한테 이렇게 뭐 불가역적 대북 지원 이런 소리를 하면 미국도 그냥 두지 않겠다. 한미 분열을 문재인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근데 제가 볼 때 문 정권은 불가역적 대북 지원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경제에 한 방을 때리기를 바래서 오히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 한국 경제가 미국이 대남 경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붕괴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옛날에 보면 울고 싶은 아이를 뺨을 때려준 격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망한 거, 다 썩은 계란 이고 가다가
근데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들이받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이 멱살 잡으니까 계란을 다 집어 던져버리면서 계란 깨졌다 하고 돈 물리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 한미 사이에 지금 이간질을 시작을 하고 한국이 그 계획에 이제 완전히 협조를 해주면서 둘이서 각본을 짜고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미국과 따로 움직이면서 서로 일부러 지금 자극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참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미첼 리스도 보요웨이하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라는 걸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 자,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거다. 자, 한국이 미국이 꺼놓은 대북 제재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경우에 한국 경제가 해로울 거라고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거는 보통이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미 동맹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내지는 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이다 했는데 이제 미국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한국 경제에 해로울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외교 안보 문제가 한국 경제에 해로울 거라고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자, 크리스토퍼 힐도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서는 아무 상관없이 따로 움직인다. 문재인은 집단에는 북한의 신뢰를 쌓아서 북한을 갖다가 안심을 시켜서 그래서 비핵화를 하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퍼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언급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자, 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한테 알리지도 않고 군사 합의를 북한하고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되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을 방문한 한 외교 소식통은 미북 협상을 지켜보는 워싱턴의 전문가 19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문 정권은 지금 트럼프나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나 다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워싱턴의 분위기하고는 달리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고위 외교관은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폼페이오와 열흘 안에 김여정 등이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이 그런 고위급 회담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데도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실무급에서 선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 연내 방문까지도 서울 방문까지도 황당한 희망사항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현재 고위급 회담으로 이 철도 도로 착공을 11월 말 12월 초에 한다고 또 최근에 산림회담을 통해서 연내 10개의 북한의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내년 3월까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밀어붙이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금속류 물자의 이전이 북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남북 핵력 사업을 하려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장비가 들어가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일단 착공식 물자 반입 없이 식만하겠다 하지만은 자,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개성공단 주인들
방북하겠다라는 것도 돌리지는 않지만은 시설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돌리려고 곧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산림협력도 뭐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유엔 제재는 유엔이 금지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산림협력에서도 각종 산업용 기계류 방제 장비, 온도 조절 장치가 가게 되는데 결국 식물을 키우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생화학 무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도적 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지금 미국의 반대나 이런 걸 무릅쓰고 교묘하게 우회해서 설금설금 미국이 쳐놓은 제재망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연말쯤에 지금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년쯤에는 초토화되어 갈 건데 그거 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중의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이 경제 위기를 넘기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